제가 이제 이쪽 세상을 좀 알 수 있게끔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국제개발 막 어려운 소리들이 많은데요. 그냥 국제사회라든지 정부가 지원해주면 딱 두 가지 개념을 보시면 됩니다. 국제개발은 어떤 뜻이냐면 무조건 롱텀입니다. 장기적으로 도와줘야 되고요. 인도적 지원은 휴머니타리안 액션이라고 해서 인도적 지원, 이건 이머전시입니다. 이거 두 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북한 지원하는 것은 응급 지원입니다. 그래서 인도적 지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케이스냐면요. 국제 개발은 어디서 이 개념이 들어왔냐면 IT에서 막 지진 나고 막 수명 많이 났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터졌냐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나서서 의장이 돼서 돕자고 난리가 나서 어마어마한 돈이 모였는데 어떤 짓을 하게 되냐면 도로를 깔았는데 거기를 다른 NGO 와서 뒤엎고 또 깔고 또 그 돈을 쓰고 사진을 찍기 위해서 다른 유엔 조직 와서 뒤엎고 다시 깝니다. 그리고 빨리 도와주겠다고 좋은 마음으로 집을 지었는데 3cm로 짓다 보니까 또 지진 오니까 또 허물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그때 들어선 게 유엔 쪽에 오차라는 게 생겼습니다. 오차가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통합적으로 지원을 장기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국제개발에서는 계속 지금 신문에도 말씀했죠. 지속 가능한 그리고 좀 이렇게 미래를 바라보면서 도와줄 수 있을까. 그게 국제개발 핵심이고요. 인도적 지원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빨리빨리 지원을 좀 잘 하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경제적인 인도적 지원도 있지만 인도적 개입이라고 해서 소말리아나 그렇게 사람을 죽일 때 긴급하게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건 또 다른 개념이라서 하여튼 이거 두 개인데 요즘은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머전시 안에서도 국제개발이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막 난민 캠프에서 죽고 있는데 콜레라 때문에 죽고 있는데 약만 지원하지 말고 국제개발 그러니까 롱텀으로 아이들한테 교육을 막 시키면서 손 잘 씻고 장기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컨티뷴이라는 이론인데요. 그러니까 같이 가야 된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톨릭 교회는 사실 이쪽에 많이 있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들 교육으로서 장기적으로 갈까? 이 인도적 지원은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사실은 티가 안 나기 때문에 작은 단체들은 할 수 없는데 또 연합적으로 교회들이 하는 것도 있지요. 그래서 이런 개념이 있다는 거 아시면 되고요. 국제사회복지가 있는데 여기 복지 자격증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한국에는 이 개념이 없는데 난민 캠프같이 이머전시한 상황이나 국제개발에 안에서 장애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국제개발 해야 되거나 그 이머전시 안에도 스페셜 케어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를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다칩니다. 스페셜 니드, 스페셜 케어가 필요한 분들한테 복지가 개념으로 들어가야 돼요. 가족들도 케어해줘야 되고 이런 개념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는 전혀 이해를 못하는데 이런 개념으로 외국에서 많이 그 보스턴 카톨릭 소셜워크가 아주 앞장을 서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도 많이 필요하다 이쪽 우리 섹터 안에서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통합적으로 함께 갈 수 있을까? 다른 거 하나는 이제 이해를 세큘러 쪽으로 하려면 NGO다 보다 말이 많잖아요. 네 가지로 정의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유엔 바디입니다. 두 번째는 국제적 십자인데 제네바에서 시작된 ICRC는 무력 분쟁에 개입을 하는 국제적 십자고요. IFRC는 나추럴 디제스터, 뭐 지진이나 이런 거 보호하는 거고요. 각국 대한 적십자, 일본 적십자는 그 나라 국가에 속해 있습니다. 국가입니다. 여기 국제적 십자는 시스터지만 국가 소속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가 NGO, NPO, 세속적인 말한 모든 NGO인데요. 이거를 좀 집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 세속에서는 우리를 이걸로 봅니다. FBO, Faith Based Organization입니다. 종교에 기반을 둔 단체. 이게 어떤 단체냐면 올드 비전 굿 네이버스 자기들이 거부해도 종교의 기반을 두고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 다 들어갑니다. 세이브드 칠드런 다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남수단의 주발을 거쳐서 그쪽 신부님들 선교 지역 갈 때 유나스라고 유엔 비행기를 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근거가 종교 단체지만 FBO로 보기 때문에 MOU를 맺게 되고 유엔 비행기를 탈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요즘 유럽에서 논문이 쓰여지는 게요. 이게 60%예요. 이쪽 개발에. 그러니까 종교를 무시하는 것 같지만 세속에서도 여기를 무시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국가 예산 빼놓고는 이 단체들 예산이 제일 커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그 IS 사태 이후에 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이론이 나오는데 너무 위험하니까 소말리아 같은 경우는 유엔 직원이 상주를 안 하고 비행기로 출퇴근하고 로컬에 있는 사람들이 매니징을 하는데요. 무슬림 에이드라는데 이런 쪽에 모든 책임을 주거든요. 정말 아예 그냥 무슬림 국가 너희들 굳어줄게. 사실은 까꾸마이도 신부를 허락해 주는 거는 종교 원칙을 지키되 평일에는 그 신자들도 케어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UNHCR도 어떻게 FBO를 딜할 것인가 그 원칙이 있습니다. 책자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유엔이나 세속은 우리를 다루려고 벌써 그 프린시플, 원칙, 그 다음에 대응책이 다 나와 있는 상태인데 우리는 아우 싫어, 몰라. 그러면 계속 갭만 생기는 거죠. 여기에서도 선한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우리가 함께 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기쁨 나눔 재단은요 해외 원조 사업인데요. 제가 저번에 그 칸 모임 때 조복이라고 기억되네요. 케냐는 그 영국 유학 중에 제가 잠깐 온 거였고 조복 때 항상 지금도 그러죠. 회장이랑 운영위원장 뽑을 때 알 수 없는 긴장과 서로 눈 토시하고 저도 그때 약속을 했거든요. 제가 회장을 하겠다고. 그리고 저는 튀었습니다. 튀었는데 제가 다시 잠깐 아프리카 갔다가 제네바 대학에서 이제 휴머니타리안 쪽 공부하다가 발령이 났어요. 로마 쪽에. 그 JR에서 부룬디 컨트리 다이렉터로. 그래서 부룬디 갈 준비를 다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끌려갔습니다. 이거 맡으라고. 맡은 이유는 여기 책임자분이 성황대를 맡게 됐고 제가 됐다고 갔습니다. 근데 제가 작정하고 광부장 신님한테 청했던 거는 우리 예수회 후원회도 있는데 만약에 예수회만 돕겠다고 하면 저는 안 하겠습니다. 허락을 해주십시오. 공식적으로 예수회원들한테도 이 단체를 통해서 한국 성교사를 도우면 좋겠다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캄이랑 아미카를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잘릴 줄 알고 그렇게 하면 쫓겨날 줄 알았는데 정재철 신부님이 기분들끼리 그러시라고 할 때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단이 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준은 아시아는 예수의 중심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캄보디아가 교구가 3개가 있어요. 바탄방 교구, 푸놈펜. 근데 교구 하나를 저희 예수의 한국 예수회가 맡고 있습니다. 바탄방 교구. 세팅 다 해주고 나중에 빠져야 되죠. 그러니까 초기 교회 일이라고 생각해서 도와주는 거고 부탄에도 킹리 신부님이라고 첫 사제이고 마지막 사제입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회원이지만 이분이 하여튼 왕족인데 간신히 허락을 받았고 지금 이야기하면 너무 긴데 이것도 부탄 첫 교회를 지금 세우는 거라서 예수의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고 미얀마도 신학교 저희가 다운지 지어주고 빠졌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한 거기 때문에 아시아는 중심인데 아프리카랑 중남미는 아미카리랑 캄을 중심으로 돕기로 했습니다. 그 난민 이머전시 한 것만 빼고 이거 회의 끝나고 나이로비에 가는 이유도 사실 이제 앞으로 그 광부 동아프리카 광부 도와줬던 건 다 끊겠다. 왜냐하면 예수의 유럽도 지원이 원조가 많이 가니까 저희가 그래도 99%가 다 한국 시민, 우리 한국 신자들이 주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아미카리안 캄을 돕기로 허락을 받았어요. 근데 이거의 목적은 이제 교구 신부님들은 정말 죄송하고요. 제가 선교사 해보니까 도움 받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 수녀님 우선적으로 큰 도움은 없는데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데 제 핵심은 아까 집에 본 것처럼 저희 말고도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아미카의 탑을 딱 집었던 이유는 모델이 되고 싶어요. 저희는 그렇게 큰 단체도 아니고 제가 오니까 한 10억에서 12억이고 올해는 20억을 찍을 것 같아요. 근데 아주 큰 단체는 아니지만 저희가 열심히 뛰면 열심히 하다 보면 자극이 돼서 교구나 큰 단체가 더 도와주지 않을까라는 좋은 긴장을 유발하기 위해서 설치고 있으니까요. 하여튼간에 저희 말고도 잘 이용하시면 되지만 저희들은 장기적으로 계속 이 두 모임을 꼭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체 소개는 예수회에서 2010년도에 만들었고요. 저희는 교육 중심으로 나갈 겁니다. 그리고 외교부에 지정된 그 기부금 단체라서요. 다 이런 거 해드릴 수 있고요. 뭐 이런 건 하여튼 뭐 넘어가겠습니다. 뭐 말을 해도 저도 잘 이해를 못하는 거라. 지원은 하여튼 첫 번째는요.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이 캄이랑 아미카, 특히 캄의 지원이 좀 많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모임 자체, 비행기표라든지
그래서 크지는 않지만 저희가 계속 아미칼과 한 모임 자체 지원을 시작을 했고요, 이번에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선 그러니까 이거는 외교부랑 아무 상관없이요. 이 모임 끝나고 신청을 좀 해주시면 원래 5분인데 한 분은 벌써 선발이 됐습니다. 저희 그 전에 했던 분이라 3년 도울 거고요. 어떤 분은 3년 도울 거고 어떤 분은 1년, 2년 저희가 선발할 겁니다. 그래서 10,000불씩 도와줄 겁니다. 재단 차원에서. 그래서 아미카는 벌써 5분 도움 드렸고요. 여기도 이거는 저희가 순수 개인적으로 다 몸으로 띄운 겁니다. 정말 잘 쓰시기 때문에 이제 그 리소스가 리밋하니까 우선순위는 수연님한테 드리는 게 제일 잘 써요. 왜냐면 그 프로큐먼트라든지 코옵션이라든지 이거는 이론적으로도 검증이 돼요. AS부터 시작해서 다. 그래서 수연님들 돕는 게 저는 제일 맞다고 보고요. 양심적으로. 그게 제대로 갈 뿐더러 두 번째는 효율성에서도 도박이 3에서 2를 하시면 쓰시면 다른 쪽에서 소모되는 것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좀 주교님이나 회장님이나 좀 상의해가지고 이걸로 무슨 어떤 수녀의 뭐를 짓겠다 이런 거는 도와드릴 수 없고 뭐냐면 아까 전에 그 인도주의 설명을 하는데요. 여기서 제일 큰 이슈가 뭐냐면 종교의 도구화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선교사니까 선교는 해도 돼요. 근데 그거는 선교를 위해서 받은 돈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당도 짓고 이런 거는 본당에서 도와주는 돈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일반 시민이나 국가에서 도와준 돈으로 정교를 해버리면은 신뢰 관계가 무너지고요. 장기적으로는 저희들한테 마이너스입니다. 그게 언제 터졌냐면 이슬람 스테이트 때 납치당하고 선교사들 공격당하고 까꾸마에서 제가 일할 때도요. 이 무슬림들 안에 알사바바가 누군지 우리는 알아요. 소말리아 테러가 얘들이 다 지켜봐요 지금 선교를 할 거라니까. 근데 저희는 자기들이 지켜봐도 좋거든요. 그리고 정당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은 폭력적이지 않고 평화적으로 이렇게 계속 할 거면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선교할 땐 선교하고 이런 금액에 대해서는 정말 중립적으로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지켜줬을 때 외부에서도 더 도움이 되고 사실 그게 우리가 믿는 선교죠.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모르는 사람한테 했을 때 가장 감동받고 온다면 그게 선교일 수도 있죠. 그래서 구분을 좀 인도주의나 종교랑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큰 사업 말고요. 수련님이 개인적으로 어떤 유치원이나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한 1,000만 원, 그러니까 10,000불이면 1,200만 원 정도 되는 이 돈으로 뭐 스테이셔너리를 더 사준다거나 책을 더 사준다거나 그거는 시너지 효과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쪽 공공적 원장수님 그걸 허락을 안 해주면 저희가 공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는 우리는 돈을 안 도와준다. 수련님이 집행할 수 있게끔 해달라. 그거 목적으로 신자들 돈 모아줄 거다라고 요청하면 수련님들 그 개인 사목에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 세 번째는 1대1 후원인데요. 이거는 예상을 못하다가 이게 이번에도 저희가 서강대학교랑 유엔 난민기구랑 저희 재단이랑 연합회에서 주교회 그 이주 선봉에서 요구해서 국내 난민 활동가들 전문가들 교육을 저희가 시켰어요. 서강대랑 유엔은 그냥 이름만 빌려줬고 저희 이제 직원들이랑 전문가들랑 했는데 처음에는 이 난민 전문가들을 국내 각 교구에서 뽑았죠. 법률 전문가, 무슨 카운셀링 전문가 이렇게 시키려고 제가 준비를 다 했는데 저희 선생님들 중에 한 분이 리더 어세스먼트를 해보자. 그 욕구가 뭐가 있는지. 깜짝 놀랐던 게 그 국내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건 뭐였냐면 자기들이 죽겠다 이거 활동가들. 그러니까 국내에서 활동하는 우리 교회 평신도들 활동가들이 월급도 좋고 자기들 그 악플 달리고 신자들한테 요구도 먹고 남인 잘못 이야기했다가 깨지고 그 스트레스 또 제주 MN 저번 있었을 때도 나오미 제주 센터에서도 번아웃 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 활동가들이 도움받을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좀 도움받고 싶다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바꿨어요. 변호사 바꾸고 그래서 카운셀링에서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하면 셀프 케어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스스로 보호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냐고 프로그램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가 아미카에 가서 놀랬던 건 수행들 만나고 뭘 원하시냐고 물어봤더니 1대1 후원을 그렇게 많이 요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 짓는 거는 좀 어디서 도움 받는데
유지하는 것, 월급 주고 이런 건 잘 안 도와준다 사람들이. 근데 항상 부러운 게 옆에 개신교회는 굿네이버스 어울리전 통해서 이렇게 1대1로 후원해 주니까 7년, 8년, 10년씩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 학비라도 들어오니까 수임들도 아니 그 목사님들도 안정이 되고 애들이 지속적으로 보살핌을 받더라. 그러니까 그 요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여기 카톨릭 NGO 중에 한 군데가 아프리카 지역은 좀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희는 우선 남미 쪽 하면서 혹시 저희가 세팅이 저희도 부족하죠. 저희가 뭐 완벽한 단체도 아니고 세팅이 되면 나중에 수임들 쪽에서도 도움이 필요하면 저희 쪽에서도 1대1을 좀 더 지원을 하도록 하고요. CSR은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그 기업의 그 사회적 책무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돈을 벌었으면 얼마를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취미가 아니고 그냥 도전을 해보려고 3번 해서 와 그 청원 아이스 회장님의 신자로 해서 찾아갔어요. 무턱대고 겁도 없이.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여기서 질소냐 또 찾아갔다 또 쫓겨났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도이치은행에 뭐가 떴길래 써봤더니 한국 도이치가 싱가포르 지점이에요. 요구하는 문서가 많았어요. 근데 썼는데 3천만 원이 바로 됐어요. 그래서 이주민 단체 도와줬는데, 그러니까 기업마다 쓸 수 있는 돈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기업마다 자기들이 원하는 아이템이 다 있습니다. 도서관을 짓는 것, 아니면 스페시픽하게 아이들 젠더 쪽, 여성 교육, 아니면 뭐 재봉틀 교육, 자기들 아주 클리어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사업을 파악을 하고 있으면 기업이랑도 할 때 연결을 할 수가 있죠. 대신에 페이퍼 자금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건 저희 쪽에서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쉽지는 않습니다. 워낙 종교라는 걸 좀 거부하고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순화시켜서 할 수 있을까? 그것도 하고 있고요. 5번째는 이제 코이카라고 그 콘트라는 아니고요. 저는 그 사업하시는 분들 지원하는 국가단체고, 코이카는 외교부에 소속돼 있고, 코이카 사업이 너무 많아서요.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분이 워낙 유명하면 아마 황 신부님은 밀어주면 될 것 같은데, 저희 단체도 그렇게 굿네이버스만큼 대단한 단체도 아니고, 저도 공적심사 위원이라고 해서 백을 썼다는 그런 개인이거든요. 그러면 실력껏 해야 되는데 저희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코이카 쪽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이제 수임들 좀 그 사목을 좀 잘 이해하면, 코이카 현지 소장은 뭐가 중요하냐면 저희 쪽에서 그거를 코이카 쪽에 어플라이하면 현지 소장이 그 실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거는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아프리카. 그래서 아시아랑 남미 먼저 하고요. 코이카에 관련된 거는 그림이 좋은 부분부터 먼저 시작해서 신뢰 관계를 만들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아쉽게 코피가 있었어요. 보건복지부 산하에 또 국제 원조 단체가 있습니다. 정부 소속인데 그게 한국보건의료재단입니다. 거기 사무총장도 만나고 왔는데 최원일 씨라고. 하여튼 이번에 패로 소개시켜드렸어요. 근데 그분도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도와드릴지 모르겠는데 기회가 되면 아프리카도 좀 가보시라고 연결을 해드려볼게요. 그리고 그 자원봉사단은 뭐냐면 아까 지금 말했던 거 YP, 영 프로페셔널, 코이카 직속이고요. KCOC는 한국의 모든 NGO 연합체입니다. 거기에서도 올드 프렌즈라고 그런 자원봉사를 보냅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은 캄보디아 저희 하베일 학교에 컴퓨터 선생으로 사원대생을 그 코이카 인턴을 보냈어요. 돈은 국가에서 다 주고 저희 재단 이름으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쪽으로 보낼 수 있었던 거는 그쪽 단체가 안정이 되어 있고 일을 선생으로서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혜님들 쪽도 보내드릴 수가 있어요. 수혜님이 원하는 신자 아예 청년으로서. 근데 명확하게 해야 될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녀님이 그 나라 정부의 레지스트레이션이 돼 있어야 돼요. 수녀원이 뭐 다 돼 있겠지만 아니면 학교라도.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학교에 우리 신자 아이들 중에 어떤 선생님이 되고 싶다. 그러면 그걸 요청을 하시면 그 학교가 분명히 레지스트레이션 돼 있어야 되고 또 위험하면 좀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뭐 전쟁 지역에 못 들어가게 하는데 남수단은 보낼 수 없고요. 뭐 케냐나 탄자니아나 이런 데는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주교님께서 발표하실 건데요. 저도 이제 한국에 10년 만에 끌려가니까 제네바에 있다 보니까 제네바에서 저는 브룬디로 파견되기 위해서 제네바 한국 신자들이랑 술도 자주 먹고 놀러 다녔어요.
공부 시간 날 때마다 동네 아저씨들처럼 잘 어울렸는데 이분들도 제가 아프리카로 다시 갈 걸 아니까 편하게 대해주셨는데 한국 가서 봤더니 다 국장님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위 공무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법무부에도 뭘 해달라, 외교부에도 그래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국적심사 이런 데 들어갔는데 가서 봤더니 개신교는 어마어마하게 이게 뭐냐면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이렇게 주는 상들이 있어요. 코이카상 상금도 500만 원 막 이런데 개신교나 어마어마하게 올라오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막 7년 일하셨는데. 근데 우리는 한 명도 처음에 안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너무 겸손하세요. 왜냐면 아유 하느님한테 다 받을 건데 뭐 하려고 세속적으로. 근데 그게 아니에요. 신자분들도 위로를 받아야 되고 우리 선교사들도 어떤 수련을 받아주셔야 저희가 굉장히 위로를 받습니다. 근데 운 좋게 올해는 아직 정부 쪽에서 발표는 안 됐더라고요. 근데 심사 그 상 주는 날이 곧 다음 달에 춥니다. 진짜 스님들 다른 선교사들이나 다른 그런 NGO나 다른 개신교 선교사들보다 홀 자격이 충분한데 알려지지가 않아가지고 그 이태석 상도 있습니다. 정부 포상이 국무총리급으로 그것도 다 천주교 쪽에서 못해요. 그러니까 좀 이런 홍보를 해주고 저희 재단도 계속 나갈 거고요. 이제 거의 졸리시기 때문에 뭐 이건 제가 말씀드렸고요. 저희 국가별 지원 사업이고요. 하여튼 제가 해드렸던 말은 하고 싶은 말은 다 해드렸고요. 딱 1시간 2분 근데 시작을 5분 늦게 했으니까 시간은 맞췄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마디 더 드리자면 저는 사실 왜 여기를 돕고 싶고 광주 시민한테 부탁드렸냐면 사실 저는 힘들었을 때 캄 와서 굉장히 위로를 받았어요. 사실. 그리고 그 무식 중에 교구 신부님에 대한 이미지도 캄 오면서 굉장히 많이 깼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부님 굉장히 훌륭한 분도 받고 교구 신부님이지만 저보다 더 기도 열심히 하는 분도 받고 수녀님들도 굉장히 좀 깊게 만나게 된 경우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그 위로 같은 게 있었습니다. 사실. 그리고 아미칼도 이 지원 사업 때문에 가게 됐는데 굉장히 위로받았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내부적으로 불만이 좀 있는 것도 있어요. 그 크리틱 하는 게 우리가 선교사로서 어떻게 이게 비싸게 모여서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셀프 케어라고 저는 생각하고 여기서 푹 잘 쉬시고 이렇게 서로 지지해주고 돌아가셔서 도와주는 게 그게 그 선교적인 큰 도움이 되지 여기서 중내산에 채찍질하고 있어봐야 선교지 사람들 더 힘들게 하죠.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좀 이런 모임 나오시고 좀 서로 지지해 주시고 한국 가서도 모임이 있어요. 외방 신부님이 좀 나서서 하는 것도 있고 수원교구 신부님들도 월요일마다 가끔 저도 끼어서 술 한잔 먹으면서 아프리카 추억 이야기하면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근데 사실 그리워요 선교사들이 다시 가라면 안 가더라고요. 술만 먹으면 계속 그리워해요. 여러분들을 부러워하고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 사람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행복하게 사신 분은요, 한국 가서도 행복하게 사시고요, 한국에서 행복하게 사셨던 분들 여기 와서 행복하게 삽니다. 그래서 한 모임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고맙고 제가 저나 뭐 한국에 계신 우리 같이 일했던 한 멤버들 도울 수 있는 방법 계속 찾아볼 거고요. 근데 상처는 받지 마세요. 뭐 아미칼도 그런데 8분이 오시면 저는 4분밖에 못 도와드립니다. 좀 할 수 있을 만큼만 도와드리고 우선은 수련님들, 나중에 기회되는 뭐 평신도분들 또 수도의 시민님들도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절대 돈이 남아 돌고 부자여서가 아니고요. 수도의 신부가 목마르고 다니는 것도 피곤합니다. 근데 이거 선교사로 살아봤기 때문에 말하면 도와주세요. 도와주시고 근데 해필이면 제가 한국 교회에서 많이 하고 다니는 강의가 난민입니다. 그래서 많이 요거도 먹고 다닙니다. 신자분들한테 손가락 치고 왜 우리 국내에도 가난한 사람 많은데 난민이냐. 그래서 제 정체성을 바꿔야 되나. 하여튼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요. 다시 만나기 위해서 반갑고요. 다들 건강하게 다음에 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태맘 청국장. 국산 콩은 한 가마에 요즘 45만 원 정도 합니다. 수입 콩은 국산 콩이 6분의 1 정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희들은 단 한 번도 수입 콩을 쓴 적이 없습니다. 성필리포 생태마을에서는 콩값이 뛰어도 내려도 가물어도 풍년이 들어도 흉년이 들어도 청국장 가루는 지난 10년 동안 1kg에 3만 원 판매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생태맘, 우리 청국장 가루 이름이 생태맘입니다. 생태마음, 엄마의 마음, 이런 것을 합쳐서 생태맘 청국장 가루입니다. 미국 FDA 식품의약청 심사도 통과해서 1년에 50만 달러어치를 벌써 3년째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청국장 가루 많이 구매하셔서 맛있게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밥숟갈로 2숟갈 물에 타서 마십니다.